버겐 뉴저지 한인회는 60여 년 전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시니어 카드가 오늘부터 62세 이상 버겐 카운티 거주자들 모두에게 발급됩니다. 지난 주말 제1회 뉴저지 단오제가 팰리세이드 팍 오버팩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폐막된 제17회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에서 뉴욕은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 예산의 24%가 부당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버겐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토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파인 플라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한국전 참전 용사들. 6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돕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버겐 뉴저지 한인회는 수년째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버겐 한인회는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 한국을 지켜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보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참전 용사 위로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80들이 넘으셨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분들은 저희 하는데 행사에 항상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건강히 허락하신 날은 제가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돕고자 하고 있어요. 참전 용사들은 한국전 당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오직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한국전에 대한 기억은 참전 용사들에게 이제는 보람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I was very shocked because I landed with MacArthur in Incheon. And when I went back there, I couldn't believe that country was so big. It was bigger than New York City. 후배 병사인 한국군 월남 참전 용사들도 행사에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한국전쟁 때 미군이 없었으면은 아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비록 저는 초등학교 때 6.25를 맞이했지만은 이분들 싸우는 모습 또 피난 갔을 때 또 저희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해외 참전 용사는 전 세계 21개국 193만 명. 많은 참전 용사들이 이미 고인이 됐거나 삶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그들의 거룩한 희생과 용기는 영원히 잊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시니어 카드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오늘부터 시작한 시니어 카드, 일명 골든키 포토 아이디. 면허증이나 시니어 증빙 서류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상점들이나 단체에서 받는 시니어 디스카운트 및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시 받는 각종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veteran's photo card for the past year. It's so the veterans can go and not have to rifle through their papers. They can go to a store that offers veterans discounts and just present a card, a photo card from the county of Bergen. Now we've expanded that program to now include senior citizens with the same intent. 62세 이상 버겐 카운티 거주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거주지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면허증 같은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골든키 포토 아이디 신청은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 플라자 내 클락 오피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항시 상주하고 있는 한인 직원들이 한국어로 안내도 해드립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단오를 기리는 제1회 뉴저지 단오제가 지난 주말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오버팩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축제 한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참가 인원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쪽에선 있는 힘껏 줄을 당기고 다른 한쪽에선 안 끌려가려 안간힘을 쏟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바람에 몸을 싣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연. 균형을 잡아 더 높이 뛰어보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풍년과 안녕을 위해 때론 애군을 떨치기 위해 이런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뉴저지 단오제는 이런 우리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뉴저지 상록회와 뉴저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수시켜줌으로써 계승시켜줌으로써 다민족과 다문화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상록회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놀이공원 개장과 팰리세이즈팍 거리축제가 겹치면서 소수 지역 주민들만이 참가해 풍성한 축제 한마당을 기대했던 뉴저지 단오제는 썰렁한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최 측은 줄다리기와 연날리기 외에도 제기차기, 널뛰기, 씨름대회, 사생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참가자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선전이 홍보가 덜 됐는지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올해가 1회라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고유의 명절 단오를 지역 사회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알리겠다고 시작한 뉴저지 단오제. 단오제가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모든 지역 사회가 어우러질 수 있는 또 다른 풍성한 한인 축제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올가을 뉴저지 한인회 주최 추석맞이 대잔치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겐 카운티 공원국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한층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뉴저지 한인회 임원들은 버겐 카운티 공원국과 올가을 추석 대잔치에 대한 실무 회의를 가졌습니다. 공원국은 이날 놀이기구의 잔디밭 진입을 허가했으며 안전을 위한 조명 설치와 편의시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레오니아 소재 오버팩 공원 주차장 사용을 허가한 후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 카운티 교통국의 협조로 셔틀버스도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 밴더들의 차콜 사용도 안전교육과 차콜 전용 쓰레기통 비치를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란 키스트너 공원국 국장은 어느 해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뉴 오버팩 공원의 무대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27일 공원국 관계자들과 함께 뉴 오버팩 공원 부대 시설을 답사하고 실무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주최 제12회 추석맞이 대잔치는 9월 13일에서 15일 리츠필드 팍 소재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제17회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어제 폐막했는데요. 종합 우승은 시카고가 차지했고 뉴욕 선수단은 종합 순위 4위를, 뉴저지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미 27개 지역 체육회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박 3일간의 열전을 벌인 제17회 전미체전은 어제 캔자스 시티 뉴 센츄리 필드하우스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2015년에 워싱턴 DC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뉴욕 선수단은 15개 종목 1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종합 점수 2006점을 기록했고 씨름과 탁구에서 각각 4개와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배구와 볼링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총 11개의 금메달과 은 12개, 동 13개를 따내며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3,252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시카고, 2,054점으로 2위를 차지한 워싱턴 DC, 그리고 이번 대회 개최지인 캔자스 시티가 2,051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용상 뉴욕 선수단장은 뉴욕이 우승권에 들지 못해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뉴욕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하며 신구 세대의 화합의 장으로 벌어진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선수단은 수영에서 금 8개 등 금메달 12개, 은 3개, 동 9개를 기록하며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지만 아쉽게도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출발한 한식 세계화 사업. 큰 뜻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아쉬움보다 전체 예산 931억 원 중 227억 원이 부당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맨해튼 플래그십 한식당 예산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에서 2012년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으로 9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704억 원만 계획대로 집행하고 사업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나머지 227억 원은 내역을 변경해 사용하거나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해튼에 설립을 추진하던 플래그십 한식당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50억 원의 사업비 중 잔액 49억 6천만 원을 국회 보고 없이 농식품부 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구 용역비와 콘텐츠 개발 사업비로 무단 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식 스타 셰프 양성 과정에서는 교육생 선발 기준과 맞지 않는 비전공자나 조리 경력이 없는 현직 공무원 등을 대거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국회 보고도 없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푸드스탬프 구입 항목에서 청량음료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량음료가 비만의 주범이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음료협회는 이 단순 논리에 동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등 주요 도시 시장 15명이 연명으로 푸드스탬프 구입 항목에서 청량 음료를 제외하자는 내용의 입법을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의회에 공동으로 보낸 편지에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비만과의 싸움과 관련해 이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무상 푸드스탬프로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청량 음료를 사지 못하게 법률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량음료 판매 제한에 적극적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영양가락은 없고 건강에 해로울 뿐인 청량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료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상 식료품 제공 정책을 더 내실 있게 만들고 제공받는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음료협회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청량음료가 비만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음료협회는 성명을 통해 비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모든 미국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소득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